제가 생각하는 현 정부의 공익직불제는 농촌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기능을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삼모사식이거나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5조 원 공익직불제 공약에는 농업 예산 중에서 직불성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익직불제에 농촌사회보장이나 청년농가 은퇴농 지원제도라든지 정책 예산까지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직불제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청년농이나 은퇴농과 관련된 지원도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농이나 청년농 지원 문제는 직불제와 좀 분리해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탄소 중립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농정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동의하세요? 예, 그게 지난번에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 동의하시는 농업직불제와 공익직불제의 아마 범위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질문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라 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마야 연구위원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고령농 지원제도하고 청년농 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령농이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이 직불제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소득 안정이라든지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도를 좀 봤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농어민 연금제를 도입을 해서 은퇴농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보장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도 도입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직불제 범위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전제로 한 연금이기 때문에 복지 영역이 조금 더 가깝고요. 이제 공익형 직불에 해당하는 범주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청년농 관련된 직불은 사실은 이제 유럽의 그 이제 공동 농업 정책을 보면 영파머스 스킴이라고 또 따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어서 네네. 저는 그 부분은 좀 포함돼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세요? 청년농 정책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청년농이 사실은 농촌에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업을 하기보다는 농협 같은데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보전을 받는 부분들, 그래서 농업을 좀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년농과 같은 정책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직불제 안에서 청년에 대한 대책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이런 청년농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지역에 청년이 내려오면 당장 농업을 하는 것보단 그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마을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 먹거리면 먹거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지금의 뭐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농 정책은 너무 이제 농업에만 올인돼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지역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없이 바로 농업에 투입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직불제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농업 외의 일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사실은 수당, 보상 이런 제도들이 더 도입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하고요. 현행 공익직불제를 보면 여러 우리 진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적 중심의 기본형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91.7%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직불제에 관련된 농업정책에 관련된 공약을 내세울 때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직불금 5조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추진한 걸 보니까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든지 선택형 직불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 기본 계획에도 뭐 의원들께서 발언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서 추가했다고 하긴 하는데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선택형 직불제에 대해서 활성화할 그런 방법이나 고민이나 있으시긴 하신 거예요? 예, 의원님.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를 하는 게 공익직불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선택 직불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경감보전 직불제에 우리가 농업유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더한다거나. 아시기는 하지만 예. 기본 직불제 면적 중심의 기본형은 91.7%고 선택형은 8%밖에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2029년까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몇 년에 어느 단계에서 선택형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거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규체성이 있어야지 5년 안에 이런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그냥 사상누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선택형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관이 없습니다. 이게 전담기관이 있어야 책임을 지고 정부 부처에서 추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농민들과 컨설팅이나 나머지 추후 사업도 추진할 텐데 이 전담기관을 제대로 두지 않은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장에 있는 농민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시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국가기관에서 지자체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이 현장의 농정을 제대로 책임질 조직이나 기구가 좀 미흡하다. 시군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이나 그런 걸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를 않는다. 책임의 주체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라는 그런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장관님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의원님.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가 국가 그 농업 행정기관이 말단까지 사실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단까지 연결을 해서 네. 그런 세밀한 것까지 잘 챙겨줘야지 이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릴 텐데 이 32페이지에 재배 면적 조정 의무 부과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직불금에서 감액을 하지는 않고 유예된 상태이긴 하지만 네.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재배 면적 조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재배 면적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정 의무에 대해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뭐 제대로 저희가 여러 유형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차원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더 저희가 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